이 사주는 현업에서 무당으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상담해 놔놓고 아무리 봐도 본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를 내놓고 내가 정말 무당이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사주는 무당사주다, 아니다 이렇게 안 하죠. 무당도 보면 이런 게 있죠. 무당 세계에서 보면은 이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급에 있는 무당도 위에서 보면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고, 하드에도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있는데,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땅은 시를 받으면 안 돼요, 소시. 근데 이제 선생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러 보고 또 신기가 있다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을 받고도 제대로 못 부려먹어요. 어디까지 그러냐면 합격하고 여기까지가 거의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 심할 때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 중3에서 중하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하급까지는 C를 받는데, 자, C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신이 우리가 말하면 도법이 약하니까 또 다른 도구를 써라는 거잖아. 그 도구가 뭐냐라면은 첫째는 타로, 뭐 다른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사주, 뭐 관상, 손금 이런 거는 또 여기서 또 잘해요. 이 희한하게도. 왜? 신의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그래. 첫째는 화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극하게 신약한 사주들, 극신약 사주라죠. 근데 이분은 신약하지 않고 신강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이 있으니까 근궁복을해서 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판이죠. 왜? 10월 달에 내가 왕지에 앉아 있는데 약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강하니 신의 침범이 불편하죠. 두 번째는 목이 강한 사주가 있어요. 이거는 보죠. 화경이라 그러는데 목이 강한 사주는 들어요. 듣는다. 그래서 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잖아요. 세 번째는 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감이라 그래요. 감이 뛰어났죠. 감각적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신강한 사주들은 신의 굴복을 잘 안 해요. 신의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난감하죠. 그런데 무당주고 최상급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무당 세계를 치락파락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빠져도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죠. 이 상급의 1, 2, 상등급에 있는 무당들은 살아가는데 애고가 없고 제자를 빵빵하게 내는데, 중급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중급에 1등급까지는 괜찮은데 2등급과 3등급은 반드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하라 해요. 아니면은 신의 도법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가 좀 약간 강하니까 신의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명에서도 제일로 좋은 게 첫째는 목인 양명이에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글문이에요. 양명이나 글문은 점잖하잖아요. 뭐 굿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목화가 이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분은 자기 신명에서 본인의 신명이
양명이 강하니까 양명이고 양명도법이라 그래요. 도법 중에서도 특징이 있잖아요. 양명도법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양명도법을 가졌는데 약 재배나 약 근제나 약 법제나 이렇게 하면은 돈 벌기 힘들어요, 사실. 이 사람은 사주에서 아주 특징적인 재주가 있죠. 요거 있죠. 요것들. 신침이잖아요. 신침. 이 신침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을묘에서, 을묘라는 건 요 손인데, 손에 강한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기운이 오면은 손으로 만져도 좋고, 손님이 딱 오면은 점사를 보려고 애쓰지 말고, 어디가 아픈지, 아픈 부위를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손으로 요유충 툭툭 치든가 손가락을 꽉꽉 잡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부위가 시원해진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지침은 가능해요. 어.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렇게 양명이 강한데 전부 다 이 신침이 내려와가 있으니 신침으로 가면 되잖아요. 양명 도법을 가지고 수술하겠다. 됩니까? 안 되죠. 상담을 하겠다. 의사가 몸 아픈 건 상담하고 인생 상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한의원에 갔어. 내가 몸이 아파서 상담하는 가능하지만 내 인생을 상담한다. 몰라요. 그게는 양명도법에 인생 상담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신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걸 모르니까 구설하자. 여기 작두가 이게 작두예요. 작두가 있으니까 작두 타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작두가 안 되는 건데 하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작두는 어떤 작두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작두는 약을 절단하는 작두예요. 그럼 약을 절단하는 작두는 올라타는 게 아니고 어깨에다 메고 구사하는 것이지 올라타는 작두가 아니죠. 누가 약 자르는 작두 위에 올라탄답니까? 약 자르는 작두는 어깨에다가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작두를 타면 안 되고 작두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구술한다 하면은 허용된다는 거죠. 신 선생이 그 정도 알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상해 1등급이나 2등급에 내지는 3등급도 가능했죠. 신 선생이 이 상위권에 들어있으면 그거 압니다. 자, 이분 사주가 양명도법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리고 다 신침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분은 이런 뭐 수지침을 배운다든가 또는 손으로 하는 지압을 배운다든가 또는 아픈 부위를 기가 차게 찾아가고 그 부위에다가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그죠 마사지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오히려 실에서 말하는 공명이 날 확률이 더 높아요. 만약에 이분이 그렇지 않고 인생을 상담한다. 아, 버겁죠? 자, 여기서 인생 상담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게합파, 합파 상관이에요. 자, 이서 보면 이 상관이 상담인데, 이 상담은 잠깐, 거의 툭툭 던지는 언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이 툭툭 던지는 언어로서 상담은 지속적이지 못하겠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자고로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하고 해법을 전해줘야 돼요. 원인을 알고 결과와 어떤 과정이죠. 과정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해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 해법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장사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나 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할 말로 50%죠. 50도 50이라 그러지 이거 뭐야? 이거 알면 저거다. 이런데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논술 시대이기 때문에 논술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서 왔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법을 전해줄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죠. 참 무당이다. 진짜 진실된 무당이다.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상담을 끝내면서 그랬어요. 너무 순진하면 굶어 죽어요. 이분은 상담을 하고도 그 손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상담 비용을 가지고 미안해서 추를 밝혔대요. 그러면 도대체 뭐 묻고 합니까? 그죠? 어쨌든 이 사주는 양명이 강하니까 양명법으로 가야 되고 구술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짝두는 약을 절단하는 짝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메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잘 살려면은 여기서는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예, 요런 침이, 요거는 이제 상침이거든요. 요런 침이 강하니까 무릎법에 안 걸리려 그러면은 수지침. 그리고 꼭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때 요걸 보고 타로 이렇게. 왜 타로냐 하면은 무게합화. 여기에 그림이 붙었어요. 그림. 그러니까 타로죠. 타로 같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 이때는 타로가 도구예요, 도구. 이렇게 하면은 잘할 거라는 거죠. 태양의 변화를 살펴보고 명리를 배우는 다물사주 사주 팔자 속에 숨겨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오직 다물사주에서만 배울 수가 있다네. 사주 속의 신경과 풍수와 전생을 알 수 있는 오직 다물사주에서만 배울 수가 있다네. 지금은 늦지 않았어. 같이 시작해봐. 정한 김성택의 다물사주.